한국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 최신 근황. 터빈 블레이드 이상 감지. 미국이랑 3배나 차이. 불가능하다던 KF-21 국산 엔진 개발 미친 근황.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KF-21의 양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항공산업의 제2성장을 위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청과 양산계약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협력업체 부품 공급망 점검, 생산설비 구축과 치공구 확보 등 세밀한 계획하에 양산을 준비해왔다. 특히 KF-21 개발에는 600여 개 국내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창원국가산단 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 최초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엔진을 공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일 방위사업청과 5,562억 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40여 대와 예비 모듈 등을 납품하고 엔진 정비 교범, 현장 기술 지원 등 후속 군수 지원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납품될 엔진은 KF-21 최초 양산 1차분에 탑재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양산 종료 시까지 엔진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간 1만 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1979년 공군 F-4 전투기를 시작으로 KF-5, KF-16, F-15K, T-50 등 우리군 전투기 엔진을 해외 면허 생산 방식으로 공급해왔다.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도 글로벌 항공엔진 기업 제어로스페이스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창원 1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엔진 전문기업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완벽한 품질의 엔진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자주국방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독자 항공엔진 개발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체 개개발 사업은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부합되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사업 착수 전 여러 차례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등 어려운 과정 끝에 개발에 착수했으며 수많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전투기 개발 기술을 발전시켰다. 현재 80% 개발이 진행된 KF-21은 최초 시험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돼 최초 양산계약 체결에 이르렀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주관기업인 KI와 국방부, 합참, 공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요 기관과 학계, 중소협력업체 등 산학연이 원팀을 이뤄 성공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KF-21은 지난 2022년 7월시 제1호기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시험 비행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 3월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 또 공대공 미티어 유도 발사 성공, 항공기 고도, 속도, 기동성 등 임무 영역을 확장해 전투기 완성도를 높였다. 최초 시험평가를 통해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으며 올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승인을 받았다. T-50 수리온 납품이 진행되면서 국산화율이 점차 향상됐듯이 KF-21 양산으로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가 강화되면서 국산화율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파급 효과를 기반으로 항공산업이 국가 주력 미래산업으로 자리잡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F-50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KF-21이 F-50 다목적 전투기를 잇는 K방산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KF-21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장 이후 처음으로 개발되는 전투기로 최신의 항전 장비와 첨단 소재,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어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KF는 KF-21 기반 플랫폼, 연관 무기체계 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 자체 준비를 보다 가속화하고 나아가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과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등 6세대 전투기로의 확장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보복 벌써 시도. 반대파 체니 수사 위협 선론사 줄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언해온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보복이 백악관 입성도 전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공화당에선 의사당 폭동의회 조사를 주도하는 등 트럼프 당선자를 비판해온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트럼프 당선자는 불리한 여론조사를 발표한 언론사 등에 대한 고소를 이어갔다. 18일 미 CNN 방송 등을 보면 하원 공화당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회 의사당 폭동에 대한 하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중심 역할을 한 체니 전 의원이 미 연방수사국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17일 하원 행정위원회 감독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친트럼프 성향 베리 라우더밀크 공화당 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6 특위 조사 정치화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체니 전 의원이 형사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에 구속력은 없다. 보고서는 체니 전 의원이 1.6 조사 특위 청문회의 주요 증인이었던 트럼프 1기 백악관 참모를 지낸 캐시디 허친슨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허친슨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체니 전 의원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허친슨의 터무니없는 주장엔 아무 근거가 없었다며 FBI가 체니 전 의원에 대해 다른 사람이 위증을 저지르도록 하는 혐의 관련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허친슨은 1.6 조사 특위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 당선자가 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대가 무기를 소지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오히려 금속 탐지기를 치우라며 시위대 수색을 막는 등 폭력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스스로 시위대에 합류하려 시도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1.6 조사 특위는 2022년 말 최종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폭동 관련 반란 선동 및 조력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1.6 조사 특위에서 활동한 체니 전 의원은 2022년 공화당 하원의원 당내 경선에서 낙선했다. 는 라우더밀크 보고서가 제기한 혐의 관련 허친슨이 2023년 펴낸 회고록을 참고하면 허친슨은 1.6 특위 조사 당시 트럼프 쪽이 제공한 변호사가 특위에 적극 협조하지 말 것을 권고하자 체니 전 의원에 직접 연락했고 이에 체니 전 의원이 복수의 다른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자 허친슨이 이들과 상담 뒤 변호사를 직접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증인 매수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증언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일을 막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보고서에 리즈 체니가 수많은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FBI에 의해 조사돼야 한다는 문장을 인용하며 체니 전 의원이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체니 전 의원을 포함해
16조사 특위위원들이 감옥에 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는 트럼프 당선자가 그의 적이 처벌받는 것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처벌의 원인을 자신이 제공했다는 책임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체니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위험할 수 있는 과정에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분석했다. 체니 전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해당 보고서가 실제 증거에 대한 검토를 반영하지 않고 진실에 대한 악의적이고 비겁한 공격을 담고 있다며 명망 있는 변호사, 입법자, 판사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FBI 국장으로 지명한 충성파 캐시 파텔 취임된 체니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현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그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음에도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국장을 지명하며 압박하자 트럼프 정부 출범 전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전 수행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해당 여론조사를 발표한 언론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통신을 보면 16일 아이오와주 지역 신문 디모일 레지스터를 고소한 트럼프 당선자는 해당 여론조사가 뻔뻔스러운 선거 간섭, 선거에 간섭하는 허구졌다고 주장했다. 대선 3일 전 발표된 해당 조사는 공화당 텃밭인 아이오와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47%, 이 트럼프 당선자 44% 보다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는 결과를 담아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실제 대선에선 트럼프 당선자가 아이오와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13%포인트 이상 앞선 결과가 나와 해당 조사의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를 수행한 저명한 조사원 J. N. 셀전은 업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디모인 레지스터 쪽은 해당 조사가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해당 조사 관련 전체 자료와 기술적 설명을 공개했다며 소송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작가이 진 캐럴이 제기한 성폭력 혐의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패소한 트럼프 당선자는 당시 소송에서 강간이 아닌 성적학대 혐의만 인정됐다며 지난 3월 ABC 방송에서 강간 혐의가 인정됐다고 말한 진행자 조지 스테펀 오펄러스와 A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최근 이들로부터 1,500만 달러, 약 217억 원, 합의금 지불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는 체니 전 의원과 언론사 고소 관련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처벌하는데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던 트럼프 당선인의 관련 목표가 이제 분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아이오와대 법학 교수 서멘사 바바스가 트럼프 당선자가 언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하며 이러한 소송은 이기는 것보다 위협을 위해 설계됐다고 봤다고 덧붙였다.